자, 윤석열 총장이 어제 그동안에 입을 좀 다물고 있었죠. 온갖 수모를 겪으면서 채널A 검언 유착, 한동훈 사건 등에 대해서도 입을 다물고, 특히 추미애가 채널A 검언 유착 의혹이 아니고 검언 유착 공작과 관련해서 윤석열은 손을 떼라고 법무장관의 수사 지휘가 있었죠.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일주일 만에 검사장 회의까지 열고 뭐 했습니다만은 결국 굴복을 했어요. 그래서 그간에 이제 윤석열의 침묵에 대해서 왜 저러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는 한간에 많은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자, 어제 이 신임 검사들이 이제 신고식을 하는데, 자유민주주의는 법의 지배를 통해 실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말이 결국 채널A 공작 사건에 대한 지금 수사지휘권 발동을 비판하는 것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왔어요. 자, 그래서 조국, 유재수, 울산 선거 사건 등의 정권 핵심 겨냥 수사 이후에 지금 인사에서 배제되고 퇴진 압력을 받고 있고 콘으로 몰린 윤석열이 지금 그간에 입을 다물고 있다가 한 달 만에 작심 발언을 했다, 이렇게 지금 해석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정권이 검찰 독립성에 대한 보장 없이 법의 지배가 현실적으로 실현되기 어려운데, 민주적 통제라는 이런 희한한 이름을 들고 와가지고 검찰의 이 정권이 개입해서 자신들의 비리와 부정을 검찰 해체, 장악으로 덮으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 비판한 게 아닌가,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우리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는 평등을 무시하고 자유만 중시하는 게 아니라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지금 비판했습니다. 그래서 총선 이후에 힘으로 지금 검찰을 누르는 거대 여당을 겨냥한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이 윤 총장이 법무부와 검찰의 관계를 상하관계, 쫄병관계로 해석하는 추미애에 대해 지금 쓴소리를 했습니다. 선배들의 지도와 검찰의 결제 시스템은 명령과 복종이 아니라 설득과 소통의 과정이다. 검사가 하는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설득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이 이런 말을 한 배경에는 결국은 지금 강압적이고 힘을 가지고 억누르려고 하지 마라, 그래서 수사 대상자와 국민을 설득해 보편적 정당성을 가져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 명을 거역하는 거냐라고 말했던 추미애를 겨냥한 발언이다,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지금 나오는 이야기는 채널A 공작 수사의 지금 결말이 추미애의 엄청난 작법이 되어버렸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들이 한동훈과 이동재 채널A 기자 사이에 유착을 입증하기에는 이제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런 조종하면서 정진웅이가 지난번에 사상 초유의 날아서 덮치는 육박전까지 벌였고, 동물 검찰이라고 하고 병원에 누워있는 사진까지 공개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동훈을 이 감청 영장 없이 유심 압수 영장만 가지고 사실상 감청을 시도했다라는 지금 공작까지도 나와 버렸습니다. 이게 정치적으로 예민할 수는 있지요. 윤석열의 오른팔 한동훈을 제거하려는 수사다라는 부분이. 그렇지만은 복잡할 게 하나도 없는 수사인데 4개월이나 이어지며 갈짓자로 막 흔들리고 있어요. 그래서 드루킹 사건에 이어서 지금 검언 유착 사건이 처음부터 상당한 무리수가 지금 끝난 것 아니냐, 지금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 20년 했지만은 정진웅 같은 친구는 처음 지금 본다. 이성윤도 마찬가지다. 지금 수사 라인은
검사의 직을 걸고 승부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앉아있다. 이성윤 등이 과거에 중앙지검 금융조세 2부장일 때 한마디로 주식 단타 매매를 하는 전문적인 사기꾼들을 25명을 무더기로 기소를 했는데 대부분 무죄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사상 예민한 것부터 이렇게 정리를 해가면서 앞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 역량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성윤 그리고 정진웅 수사팀이 14명이나 배치되고도 지금 이번에 박살이 나버렸는데, 자, 이 멤버가 이성윤 지검장, 이정현 차장, 정진웅 부장 이런 순인데 다 지금 호남이죠. 그래서 형사 공판부 우대 기치로 그간에 한직을 돌던 호남 출신을 추미애가 완전히 전면 배치를 했는데, 그런데 검찰도 전공이 있어서 특수통 같이 복잡한 사건들을 전문적으로 수사하는 부분이 아닌 형사 이런 검사들이 이 사건, 검은유착 사건을 맞아서 완전히 지금 수사를 배려나 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이걸 노리고 계속 검찰 인사를 2번이나 단행하면서 호남들을 한데 모아가 이성윤이 밑에 자신들끼리는 자신을 하고 검은유착 수사에 뛰어들었는데, 추미애 등 현 정권은 이 검은유착 공작 사건에 대해 초기부터 완전히 그냥 이 사건의 핵심이 한동훈이다라고 예단을 했죠. 그런데 지금 와서 보면 결국은 아무것도 없어져 버린 정치 공작 사건이므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치 공작 사건을 꾸며놓고 이제 와가지고 그 많은 지금 의혹들은 다 도망을 가버렸어요. 자, 야당은 윤석열의 이런 발언 이후에 충성하지 않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 칼잡이의 규환이다. 그리고 윤석열이 싸우는 사람을 보면 누가 민주주의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 이러면서 박수를 치고 있어요. 그리고 뭐 최근에 이 여론조사에서 윤석열이 13.8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지금 이 오마이뉴스 의뢰 조사에 이낙연 25.6, 이재명 19.6, 윤석열 13.8. 그래서 이재명과 윤석열이 급등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증정한 것은 윤석열이 추상적으로 이런 말을 하면서 그야말로 철학자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윤석열의 지금 사회적 지위는 검찰총장입니다. 검찰총장은 철학적인 이야기나 민주주의의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형편없이 문을 닫아버린 우리들 병원 수사, 신라젠 사태 수사, 지금 그리고 그야말로 피라미들, 앞잡이들 몇 명 구속시키고 끝내려고 하고, 그리고 피해자들이 있으니까 피해자들한테는 은행하고 정권회사, 즉 사모펀드를 팔았던 판매사들한테 물어주라고 압력 내어서 오죽하면 판매사들이 물어는 주겠는데 나중에 우리를 그걸로 징계하지는 않겠지요. 그 확인 좀 해주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자, 이런 부분에 감독을 소홀히 했던 건감은 실제로 이런 부분의 서류상의 모든 진실성을 일종의 등록하는 애탁결제원, 또 자산 등을 수탁해서 맡아야 되는 수탁기관 등이 이런 사실들을 다 알면서도 그냥 넘어가 줬고, 또 더 나아가서 이걸 팔았던 정권회사나 은행에 있는 사람들이 이 자산 운용사들이 부실한 상품을 팔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결탁했다고 KBS에서 지난 토요일 날 시사기획창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온갖 형태의 사기적인 부분에 투자하는 것을 다 알면서도 봐줬다. 신한금융투자의 본부장이 구속됐는데 팔았던 그 신한은행이 몰랐을 리가 있겠느냐. 라임과 관련해서요. 그러니까 이 신한금융투자의 본부장은 그 라임 일당과 결탁을 해서 그야말로 그런 지금 비리 부분들을
알면서도 신한은행 창구에서 그 상품을 팔도록 하지 않았냐는 겁니다. 그 같은 계열사고 간부들도 호환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덮어줬다?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냐는 겁니다. 그러면요, 좌파 매체의 사설이 옵티머스 사기 권력형 게이트로 가느냐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옵티머스가요, 초금리 시대에 사모펀드가 3% 이자를 보장했고 안전자산인 공공기관의 외상 매출에 대해서 투자하겠다 했고 가짜로 LH공사 매출 채권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3년간에 2조 이상이 투자가 됐는데 앞서서 있었던 1조 5천억 원 환매가 됐고 5,151억이 잔고로 남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돈이 사실상 약속했던 부분에 투자되지 않았고 옵티머스의 페이퍼 컴퍼니, 내부 업체와 부동산 회사라는 사기 회사들에 투자되는 척하고 돈이 빠져나갔습니다. 자, 그래서 이 60여 개나 되는 이런 부실한 페이퍼 컴퍼니에 돈이 들어갔다가 나머지도 또 옵티머스와 연관 있는 2차 투자처로 돈이 빠져나가 버렸어요. 근데 결정적인 거는 옵티머스의 막판에 거기에 옵티머스의 많은 위장 회사나 또 투자 회사에 이감사 등을 맡고 있던 윤 변호사 아내 이진아 변호사가 작년 10월부터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행정관으로 가 있었고 이진아 변호사는 본인 스스로가 혜덕 파웨이의 이사까지도 사회이사까지도 지냈습니다. 자, 그리고 옵티머스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 핵심들은 대부분 다 한양대학교 동문이고 또 임종석과의 관계가 거론됐습니다. 심지어 옵티머스 펀드를 팔기로 결정했던 NH 정권의 지금 간부도 상무도 한양대 동문이라는 겁니다. 자, 또 이들이요, 지난 2017년 6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전파진흥원의 통신발전기금, 정보통신진흥기금 748억을 땡겨왔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지금 이들이 옵티머스에 투자를 했어요. 정부의 기금이요. 이걸 보고 많은 사람들은 저 자산운용사가 잘 나가네, 공신력이 있네 하고 생각을 했고, 이 전파진흥원장도 한양대학교 동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문 정권의 핵심 한양대학 출신과 또 옵티머스 그리고 NH투자증권, 전파진흥원 이들이 다 연루되어 가지고 밀어주고 땡겨주고 하면서 이 사태를 저질렀고, 또 사태가 터지고 나니까 은행 정권회사들 보고 다 메꿔주라고 하고 있고, 또 핵심은 사법 처리를 하고 있지 않는 것 아니냐. 라임에서 구속된 노사모 회장 했던 이상호, 부산에 출마했다가 떨어졌죠, 민주당으로요. 그 친구도 2017년에 문재인 선거 때 캠프 수도권에 이 현장 조직을 맡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검찰 수사의 핵심이 라임과 옵티머스에 있는데 윤석열 총장이 법을 이야기하면서 라임과 옵티머스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데 그의 법에 대한 언급이 신뢰성이 있겠느냐. 자, 모두가 찬양하지만 저는 윤석열 총장이 자신이 역부족이라면 왜 라임과 옵티머스 수사가 이따위인지부터 설명을 좀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